장벽이 만약에 없을 수가 없다는 게 이런 거죠. 말 그대로 나라마다 비교 우위 산업이 달라요. 어떤 나라는 뭐 다이아몬드가 발에 치여요. 뭐 발에 이게 걸어다 보면 다이아몬드가 보여요. 뭐 이런 나라에서 다이아몬드 관련 산업을 하는 거하고 말 그대로 전혀 다이아몬드 한 개도 안 나는 나라 어떤 나라에서 다이아몬드 관련 산업을 하는 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. 그 어떤 기초 비용이. 그러니까 비교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어떤 나라에서 너무 싸고 어떤 나라에서 너무 비싸요. 근데 그게 나라마다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럼 그거를 무조건 자유롭게 한다? 이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. 예, 그래서 많은 분들이 FTA라는 개념 때문에 FTA는 자유롭게 하자라는 거 아니냐 이런 착각을 하시는데 FTA는 자유롭게 하자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게 아니에요. FTA를 우리나라가 왜 갑자기 급속도로 막 체결을 했냐면은 가장 첫 번째 이유는 EU 때문이에요. EU라는 거대한 경제 공동체가 생겼어요. 그럼 거기에 대항하려면 우리도 등치를 키워야 되는데 등치를 키우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? 우리는 뭐 동아시아끼리 뭐 중국, 뭐 한국, 일본이 이렇게 뭉치면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상당한 파급력이 있겠죠. 하지만 세 나라는 역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앙숙이라서 이게 뭉치기가 어려워요. 예, 그러면은 방법은 뭐밖에 없죠. 그냥 우리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서로 협정을 맺었을 때 서로 도움은 되는 끼리끼리 이렇게 뭉쳐서 파이를 크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. 그래서 FTA가 무조건 처음부터 자유무역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우리의 경제 파이를 높이기 위해서 생긴 겁니다. 예, 그래서 그럼 FTA 하면은 대부분 0%라고 생각하시는데 다 0%는 또 아니에요. FTA가 됐다고 해서. 그리고 FTA는 끼리끼리만 0%인 거예요. 그러니까 한 칠레 FTA가 맨 처음 만들어진 FTA인데 한 칠레 FTA 말 그대로 한국에서 수출되는 한국에서 칠레로 가는 거, 칠레에서 한국으로 가는 거 모든 물품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. 어떤 특정 품목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원칙 한국에서 나갔다고 해서 다 인정되는 게 아니고 한국산 물건만 인정되는 거예요. 칠레산 물건만 인정되는 거고. 예, 그래서 말 그대로 그런 개념에서 뭐가 엄청나게 중요해졌다. 도대체 이 물건은 어느 나라 거야? 그런 걸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고 하는데 이런 개념이 상당히 중요해졌죠. 그럼 원산지를 결정하는 요소 뭐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차차 공부하실 거고 그러면은 이거에서 이런 걸 하는 이런 걸 제일 잘하는 사람? 예, 관세사가 제일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. 예, 그래서 바로 이런 식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바로 HS 지식입니다. HS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거의 도사가 되는 거예요. 근데 이 파트는 어떤 자격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파트죠. 예, 그래서 뭐 HS 중요성을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. 자, 그러면은 이것부터 한번 볼까요? 무역에는 3대 장벽이 있어요. 이거는 뭐냐면은 무역끼리 나라끼리 무역을 할 때 주로 많이 쓰던 장벽의 종류죠. 예,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상식 문제로도 많이 나오는 건데 이게 많이 예전부터 쓰였다 그래서 3대 장벽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장벽은 수량 제한이라는 장벽입니다. 자, 수량 제한은 구체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수량 제한을 했죠. 첫 번째 수출입 금지제. 이 물건 우리나라 안 받아. 우리는 수입 안 해. 이렇게 해버리는 거. 그다음에 두 번째 커터제. 이 물건은 1년에 5만 톤만 수입할게. 더 이상은 안 해. 이렇게. 수출입 허가제. 이 물건은 들어오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. 그러면은 뒤틀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? 허가 안 해주면 그뿐이거든요. 예, 바로 이런 식의 개념이 수량 제한으로 엄청나게 강력한 장벽이죠. 그렇죠? 그다음 두 번째 장벽은 뭐냐면 외환 관리인데요. 외환 관리는 뭐냐면은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오면은 그거에 대한 대금 결제를 해줘야 되잖아요. 그럼 대금 결제 뭐로 해요? 외환으로 하죠. 예, 그럼 그 외환 대금 결제 수단을 어떻게 보면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. 이러면은 이것도 엄청난 무역의 장벽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럼 방법은 뭐 특정 외화 사용 금지. 이 외화는 우리나라 못 써, 안 써. 그리고 환율 변동폭 제한. 환율이 자유롭게 놔두지 않고 고정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안 돼. 뭐 이런 식으로 정해버리는 거죠. 예, 근데 이것도 되게 큰 장벽인데 보세요. 지금 이게 잘 시행되고 있을까요? 자, 이게 시행되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여러분이 외국에서 나갔을 때 이런 신기한 물건이 있었나? 뭐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. 근데 솔직히 가격은 좀 차이 나지만 그런 물건이 지금 있어요, 없어요? 거의 없잖아요. 뭐 망고스틴 옛날엔 망고스틴 없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없을 수 있잖아요. 근데 좀 비쌀 뿐이지. 망고도 뭐예요? 없었는데 있죠. 바로 그런 이유가 뭘까요? 이런 게 전부 다 없어졌기 때문이에요.
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모르지만 예전에는 달러의 하루의 그 환율 변동폭이란 게 있었거든요. 요즘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? 없잖아요. 이런 거 없어요, 이제. 이런 거 없어요. 예, 그래서 이런 게 예전에는 성행했던 방법인데 그리고 지금 조금은 사용하고 있지만 거의 다 사라져 버렸어요.